2025년 1월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올해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일을 하겠다. 2024년도 연말에 파티에서 계획을 내비쳤는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하게 트럼프는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를 제가 왜 꺼내겠어요? 1월에는 트럼프라는 거죠. 왜?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이 있습니다. 1월에 몰려있는 이벤트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환율도 봐야 되고 국내외적으로 지금 산적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지금 기초 체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2400도 못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대내외 변수로 인한 변동성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많이 내려가지고 하방 부분의 지지는 받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예상치 못한 게 터져가지고 또 한 번 레벨이 다운될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빅 이벤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정리해야 될 겁니다. 이 외에도 할 게 많아요. 트럼프만 볼까요? 아니에요. FOMC 있죠.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지금 BOJ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것도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냐 내리느냐 이런 통화당국의 움직임에 한미일 통화당국의 움직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갈 거냐 트럼프를 그리고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망라하고 봐야 되는 게 트럼프의 행보예요. 왜? 증시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기 행정부와 비교할 때 트럼프는 엄청난 준비를 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일기 때는 공약 이행률이 낮았던 이유가 지금 분석을 뒤늦게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거 11월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는데 공약 이행률이 높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내 편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본인도 그냥 백악관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사업가로서 성공했고 좋은데 많이 가봤지만 백악관은 웅장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웅장한 곳에서 내 편이 얼마 없어가지고 같은 공화당끼리도 트럼프 거부하고 트럼프 싫다 그러고 트럼프를 그냥 전부 다 막 밀어내기 운동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2020년부터 4년 동안에 주변에서 트럼프가 힘들던 조건 사법 리스크가 있던 도와준 사람들로만 전면 포진을 했기 때문에 장악력도 높습니다. 거의 다 레드 수입이 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로 공화당 지금 득세가 되기 때문에 상하원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도 장악이 표면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이제 강료들도 주변 사람들로 완전히 포진을 시켜놔가지고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 더욱더 강하게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 겁니다. 정권 장악력이 강할 수가 있어요. 공약 이행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임 시부터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취임 날부터 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행정명령을 얼마나 쏟아내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72시간 내로 한국 경제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2017년 1월 취임 이후에도 직후에 TPP 탈퇴 협정에서 그 TPP에서 탈퇴했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폐지를 물론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해버렸고요. 각종 환경 규제 철폐했고요. 그래서 그런 공약을 집중해서 그 당시에도 발표를 그 당시에 그냥 취임하자마자 해버렸어요. 요번에도 여러 가지를 할 거라고 미리 밝힌 만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72시간 내에 뭐 할 것 같냐? 크게 보면 5가지 정도예요. 통상 외교를 발표할 거다. 에너지 환경 관련 정책을 바꿔버릴 거다. 국경 이민 정책을 발표할 거다. 규제 완화를 얘기할 거다. 그리고 사회 보건 관련 주요 정책이 발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준비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상 외교 부분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협정이 USMCA라는 거죠. USA랑 멕시코랑 캐나다 이거예요. USMCA 이렇게 갖고 요거 재협상 통보. 재협상까지는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발효가 돼 있는 건데 이거 재협상하겠다고 통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다가 지금 25%의 높은 관세에 부과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보면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의 타격 그리고 멕시코 진출 기업의 미국 우회 수출이 봉쇄되는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지금 멕시코 통해 갖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펜땡닐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이거 제대로 협조 안 하면 너희들 이거 못해라고 얘기를 대놓고 으름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멕시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 대국의 그 대미 우회 수출 통로였습니다.
그냥 길만 건너면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싸게 지어갖고 노동력 쓴 다음에 올려가지고 지금 관세 혜택 받고 그랬었어요.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은 멕시코에 진출한 당연히 우리나라 자동차, 그다음 부품사들, 전자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한번 된소리를 맞았거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현실화가 되면 또 타격이 진짜 이제 분석이 나오겠죠. 몇 퍼센트고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 분석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겨냥한 관세 폭탄이 있는데 통상 외교 관련해서는 사실은 관세예요, 전부 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 대한민국에는 반사이익이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중국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는 게 이게 최혜국 대우라고 있는데 요거를 박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최혜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은 한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3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통상 원칙입니다. WTO 회원국이 서로 최소한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이 최혜국 대우거든요. 그럼 세계화를 시켜버린 그 계기가 이거였어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급성장한 것도 이게 WTO 2001년도에 가입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였는데 최혜국 지위를 박탈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한테는 타격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외에 뭐예요? 우크라이나 종전 뭐 공식 발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방산 특수 방산 특수 둔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건설 특수는 될 수 있겠죠. 뭐 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유럽 쪽의 시멘트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독일의 기업들이나 이제 유럽 쪽의 시멘트 관련주가 한 두 개 있거든요. 스위스, 독일 기업들. 걔네들을 직접적으로 직구하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멘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못 가요. 가까운 데서 씁니다, 보통. 그런 쪽으로 지금 빨리빨리 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통상외교 다음은 에너지 환경 정책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좀 클 겁니다. 석유, 가스, 채굴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시켜 갖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셰일가스나 셰일오일 만들면 또 LNG WTI 가격이나 이런 것들 브렌트유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정유사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빨리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바이든 정부의 환경 규제 폐지가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 건설 기업의 미국 LNG 등 설비 특수가 기대된다는 분석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조선이 이런 관련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LNG 관련해 가지고 LNG 관련해서는 사실은 요즘에 뭐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LNG 관련 얘기하는데 이미 11월 달에 LNG 관련주 쫙 정리 한번 해드렸고 화요일, 수요일 콘텐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LNG로 돈 버는 거 한번 또 다시 한번 조만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학습이 중요하죠. 돈은 그래야 버는 겁니다. 자, 전기차 의무화 목표 및 IRA 후퇴. EV mandate is gone. 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의무화, 그러니까 IRA 폐지가 아니라 의무화를 없애겠다는 얘기였고요. IRA는 어느 정도 후퇴를 예상을 해야 된다. 후보자 시절부터 언급해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해당 사안의 후퇴는 이미 예견이 돼 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취임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를 봐야지 국내 기업들의 충격 정도를 가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1번 통상 환경이랑 관세 부분이랑 엮여서 보면은 결국에 여기서 이제 광물의 관세나 이런 것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과연 언제쯤에 부과가 될 것이냐, 우리가 해당이 되느냐, 이게 확정이 한 5월 정도에 될 거예요. 5월, 6월 정도. 지금 업계에선 그렇게 취재를 해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럼 최대한 늦추는 방안들, 우리가 빠지는 방안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 쪽에 천연가스를 수입을 늘리고 우리도 뭔가를 좀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흑자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트집 잡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사주고 이런 지금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일단은 테이크를 좀 해주고 받을 건 받고, 근데 이제 또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부성 기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경 이민 정책 변화. 국경 비상사태 선포할 확률이 100%죠. 첫날 이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합니다. 이거 어지간하면 합니다. 99.9%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돌입할 것 같은데,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그 값싼 노동비가 사라지게 될 수가 있어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연준의 정책 경로가 불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연준의 정책 경로가 왜 불확실해져 임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연준은 지금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올라가면은 정책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금 고민을 해야 될 수가 있다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 내리게 할 거라고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립각이 이미 세워지고 있고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동을 싸놓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재정은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연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립각도 강해지게 되면은 시장에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은근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시장의 조정 빌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출생자 시민권제 종료, 시민권 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시민권 부여하는 것으로 전문직 비자 요건도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외에 뭐 국경장벽 건설 재개하고 국경 통제 강화하고 합법 체류 근로자격 박탈하고 난민 희망자 미국 입국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지금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인데 물어봤더니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 이민자 그냥 있게 해준다 그러던데 캘리포니아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주별로 느낌이 다른데 캘리포니아는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나 봐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쨌든 간에 행정명령을 72시간에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규제 완화, 더지, 예. 정부 효율부의 출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새 규제 도입에 따른 기존 규제 폐기 규정이 마련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핀테크 이런 기업들, 테크 기업들의 지원 정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테크 기업들의 수혜와 산업 발전, 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고 이건 우리나라에도 훈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에 관련해 갖고 미국 기업, 우리 기업들 보셔야 됩니다. 그 랜스젠더인데 예, 지원 중단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죠. 연방정부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금지한다. 그럼 WHO 탈퇴 가능성, 백신 접종 의무 학교 지원 중단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공략해야 되는 부분은 통상외교, 에너지 환경 정책 변화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통상외교는 관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관세 부과는 업계에서 한 6월 정도 예측을 하는데 이 관세를 부과받는 나라가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관세율도 협상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낮추거나 면제를 받아야 되고 가장 관세를 만약에 받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늦게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끝까지 있어가지고 시장 파일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환경 정책 변화도 바이든 정부하고 180도 바뀝니다, 거의. 이에 따라서 후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걸 가늠하면서 투자자들은 방향성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가 테크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 위주로 포트를 압축해야 되는데 이 이슈는 그 규제 완화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의 그런 산업 변화는 31일 일일 콘텐츠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는 트럼프 움직임의 불확실성이 좀 얼마나 해소되느냐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대외 변수를 잘 체크하면서 투자자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담이지만 뉴욕 증시 1월, 2월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예상이 완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은 지금 상존하는 만큼 미장 투자를 새해에 다짐하셨던 분들은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천천히 분산으로 내릴 때마다 모아가는 방향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1번, 2번, 4번 통상외교, 에너지 정책 변화, 규제 완화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돈 되는 부분만 취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러면은 미국 투자를 할 때 아니면 국내 투자를 할 때 나눠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진짜 그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아침에 제가 요즘에 이런 투자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메일 오고 지금 DM 오고 댓글 달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저녁에 야간 라이브 있잖아요. 1월 2일 저녁에 야간 라이브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일일이 그 창을 휴대전화에서 캡처해갖고 띄워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은 저녁 라이브 함께 하시면서 그냥 대놓고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드려야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